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한국 국민을 피살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의 횡포를 알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28일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행사에서 최근 북한군에 의해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총격 피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제3회 북한 인권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물망초와 시상식을 주관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한국 국민을 총살한 북한 정권의 책임자를 한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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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강력한 항의 대신 북한을 이해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국민을 총살하고 소각해버려도 김정은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는 정부입니다. 한국 국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한국민 학살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북한의 책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촉구합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의 폭거를 알리고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전 세계에 호소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 엄연한 가해자인 북한과의 공동조사에만 매달리는 구차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파악한 사건 진상에 따라 북한의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고 책임자 처벌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도 진상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침해 가해자와 지시자, 이 사건을 방조한 자, 옹호한 자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사상 처음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멈춰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대화와 협력, 남북 관계 진전의 계기로 반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 남북 군사통신선을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한국인 피살과 관련해 한국에 사과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수뇌부가 추가 악재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가질 국제적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통지문을 보내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이번 상황을 통해 세계적 비난과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는 사과의 근원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s didn't want to engender a kind of worldwide backlash. First of all, murder, and then I guess they were, it was some kind of COVID measure, I guess. So I think they're worried about a worldwide backlash, and I think that's the origin of the apology.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잇따른 대형 태풍 등 악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어쩔 수 없는 사과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y've been hit by 3 typhoons. They're dealing with COVID-19. 40% of their population has struggling to even eat every day. This is a regime that has a lot of problems. So I don't think they wanted to add to all of that another crisis in inter-Korean relations.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상황도 의식해 다소 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im, now finds himself in a situation where his preferred leader in South Korea, President Moon, is under a lot of pressure. And so by making such an apology, I think it is an attempt to try to keep Korean relations somewhat on balance. 켄 고스 국장은 그러나 이번 사건과 사과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한국이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re had to be some sort of communic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fter the killing of this South Korean citizen. So that shows that there's an element of communications going 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burned down the liaison office in Kaesong. So.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살해당한 한국 공무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에 해명과 사과를 전한 것을 안다고 밝히고 이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샬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굉장한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방한한 빌링슬리 특사는 28일 한국 언론들에 최근 한국 공무원이 사망한 것을 굉장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유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동맹인 한국과 함께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 관련 미한 협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전담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빠르게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국제인권회의인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올해 참석한 탈북민은 자신의 북한 탈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잠재력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미국 인권재단의 오슬로 자유포럼 연설에 올해는 탈북민 박은희 씨가 참석했습니다. 박은희 씨는 지난 2012년 17살 나이에 북한 탈출을 결심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200m마다 배치돼 주민들의 옷차림과 머리를 감시하는 경찰 역할의 사회 안전원에게 머리와 부츠컷 바지를 길 한복판에서 잘렸던 끔찍한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다면서 북한에서는 인권과 자신의 존엄성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As long as I was in North Korea, I would never have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 would never have control over my own dignity. I remembered the saying, I would rather die trying to live my dreams than to live a longer life filled with regrets. 박은희 씨는 이어 한국 내 재정착 과정에서 부딪힌 많은 장애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운영하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Just like what the fellow defector told me, we must survive rather than wait for death. This is true of 33,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work harder than anyone else for a better life. 박은희 씨는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단지 억압의 희생자로 보는 대신 북한 주민들의 잠재력에 주목해주길 바란다면서 북한 주민, 특히 탈북민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과 북한 사회를 밝고 자유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ust like how investors decided to invest in a company
driven by the company's potential. We should all begin to see the potential of North Korean people. 올해로 12회를 맞는 오슬로 자유포럼에는 그동안 한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와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씨, 그레이스조 정강일, 강철한, 박상학, 박연미, 이현서 씨 등이 참석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국전쟁 서울수복 70주년인 9월 28일을 맞아 당시 북한군에 납치된 한국 국회의원 41명의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국제의원연맹 IPU에 제출됐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당시 납북으로 공식 인정된 한국 재현 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등 전현직 의원 41명의 강제실종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제의원연맹 산하 국회의원 인권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또 전쟁 후 4월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계획적으로 한국 전현직 국회의원 41명 등 9만 6천여 명을 납치했으며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송환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기존 남북대화에서 납북자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 북한군이 한국 국민을 총살하고 유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행적을 규명해 유해를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중단됐던 한국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이 약 1년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완화 조치 관련 검토 협의를 거쳤다며 조만간 일반인들이 판문점 정기 견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한국 정부가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 출입 제한을 해제했고 곧 일반에 견학 재개 날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문점 견학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사 발표는 한국 정부의 견학 재개 결정 시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